백승재 기자의 뉴스와이. 자, 백승재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중부일보 백승재입니다. 예. 자, 에디슨 모터스의 쌍용 자동차 인수가 무산이 됐습니다.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이 인수 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하면서 쌍용차가 계약을 해제했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자, 이 소식을 좀 전해주시죠. 예, 쌍용차는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이 투자 계약에서 정한 인수대금 예치 시한인 지난 25일까지 잔여 인수대금 2,743억 원을 납부하지 못해 인수 합병을 위한 투자 계약이 해제됐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이 우선 인수 협상자로 선정된 지 160일 만에 쌍용차 인수는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는데요. 쌍용차는 채권자를 설득하기 위한 회생계획안 수정안을 준비해왔다며 하지만 인수인이 잔여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않아서 투자계약이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 2020년 4월 대주주인 마힌드라가 신규 투자를 거부하고 그해 6월 쌍용차 지배권을 포기하면서 새 주인 찾기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쌍용차는 경영난이 심화하면서 지난해 4월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했고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인수합병을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끝내 무산된 바 있는데요. 예. 그러다가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이 올해 1월 3,049억 원의 쌍용차를 인수합병하는 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결국 쌍용차와의 계약이 해지됐는데요. 업계는 에디슨 모터스의 쌍용차 인수 초기부터 세우가 고래를 품었다는 이유로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매출 규모가 2조 원이 넘는 쌍용차를 매출 900억 원에 불과한 에디슨 모터스가 인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에디슨 모터스는 이번 쌍용차의 인수합병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궁금한데 반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에디슨 모터스는 쌍용차의 인수합병 계약 해지는 이 통보는 일방적이라면서 계약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예. 에디슨 모터스 관계자는 쌍용차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계약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통해 우선 협상 대상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쌍용차 인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에디슨 모터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법정 공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현재까지 계약 파기 사유가 명확한 만큼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낮게 점치고 있는데요. 네. 오는 10월까지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 쌍용차는 회생 불능 상태가 돼서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또 쌍용자동차 이게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까요? 인수합병이 어떻게 재추진이 되는 겁니까? 이번 계약 해지 때문에 쌍용차는 제한적인 경쟁 입찰이나 수의 계약으로 인수합병을 재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 준칙은 공개 입찰로 인수합병을 진행했지만 매각이 성사되지 않은 경우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제한적인 경쟁 입찰이나 수의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쌍용차가 기업 회생 절차 돌입 약 1년 만에 다시 새 주인 찾기에 나서게 되는 건데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해 입찰 공고 당시 쌍용차의 인수 의향서를 보낸 업체와 사모펀드 등은 11곳이었는데 본 입찰에는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을 포함한 단 3곳만 참여했습니다. 예. 여기서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을 제외한 2곳이 자금 조달 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했고요. 이에 입찰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당시 에디슨 모터스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겁니다. 다른 기업들이 입찰을 포기한 점을 고려할 때 다시 인수합병을 추진한다고 해도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날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인수자가 나와도 에디슨 모터스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인수자가 나오지 않으면은 쌍용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새로운 인수자가 나오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볼 때 쌍용차는 청산 절차에 돌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400여 개의 쌍용차 협력사들의 연쇄적인 파산까지 우려되는데요.
앞서 법원조사위원은 쌍용차를 존속하는 것보다 청산하는 것이 가치가 높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예. 쌍용차의 청산 가치는 9,820억 원이고 쌍용차가 유지될 경우 미래 수익을 따진 계속 기업 가치는 6,200억 원으로 조사됐기 때문인데요. 즉 청산할 때 가치가 3,600억 원 더 높은 거죠. 그렇네요. 그런데 에디슨모터스의 인수를 반대했던 쌍용차 상거래 채권단은 기업 가치를 올린 뒤 매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쌍용차가 6월 말 중형 SUV J100을 성공적인 출시를 통해서 반전을 이뤄낼 수 있다는 설명인데요. 과거 쌍용차는 경영난 상황에서 출시한 티볼리가 선풍적인 인기를 이끌며 재무구조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업계에서는 당장 인건비와 신차 개발비 등이 부족한데 쌍용차가 든든한 주인 없이 반전 상황을 만들 수 있냐 이런 전망이 있는데요. 협력사로 구성된 상거래 채권단이 신차 개발을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매달 수백억 원씩 들어가는 운영 자금을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 참 여하튼 우리나라 기업인데 쌍용차가 좀 청산이 되지 않도록 좀 좋은 소식이 좀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뉴스와이 중부일보 백승재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